정약용이 전하는 부모의 지혜. 칭찬은 진심으로, 꾸중은 절제하여. 정약용은 수많은 책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간적인 부분은 자녀를 향한 편지와 조언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학문과 정치의 거대한 세계 속에서도 끝내 부모로서의 도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교육 철학은 요즘 말로 하면 인간 존중형 훈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를 바꾸려 하기보다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다리는 교육이었습니다. 그의 말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에도 도가 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부모로서의 지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그 표현에 절제가 없으면 아이를 억누르게 됩니다. 반대로 절제만 있고 따뜻함이 없다면 아이는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은 바로 사랑의 균형, 즉 감정의 중심을 잡은 부모의 태도였습니다. 하나, 진심이 담긴 칭찬이 아이의 마음을 키운다. 정약용은 칭찬은 신중하게 그러나 진심으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칭찬을 동기부여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시험 잘 봤네? 이번엔 1등이네? 물론 이런 말이 나쁘진 않지만 정약용이 말한 칭찬은 그런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마음속 변화를 읽고 작은 성실을 알아봐주는 것을 진짜 칭찬으로 여겼습니다. 결과보다 마음을 보라. 아이가 노력한 흔적, 책임을 지려는 태도, 실수를 인정하려는 용기. 이런 것들이 칭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말은 아이의 마음속의 거울처럼 비칩니다. 성과만 칭찬하면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결과를 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과정과 진심을 칭찬받은 아이는 나는 나로서 괜찮다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 점을 꿰뚫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칭찬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아이의 자존을 세워주는 인문적 행위였습니다. 둘, 꾸중은 감정이 아니라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 정약용은 꾸중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했습니다. 꾸짖음이 분노에서 나오면 그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상처다. 이 구절은 오늘날 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 화 속에 설명보다 감정이 앞설 때 아이의 귀에는 부모의 뜻이 아닌 공포와 좌절만 남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감정적 훈육을 사랑의 착각이라 했습니다. 아이를 바로잡는 꾸중은 감정의 발산이 아니라 뜻의 전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말의 온도에 대해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말에 나를 세우지 말고 뜻의 무게로 가르치라. 부드럽게 말해도 진심이 담기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반대로 큰 소리로 말해도 분노가 앞서면 아이는 등을 돌립니다. 꾸중의 목적은 아이를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훈육은 감정이 가라앉은 뒤 시작해야 합니다. 화가 났다면 잠시 자리를 피하고 마음이 가라앉은 뒤 그 행동은 왜 그랬을까? 하고 묻는 것이 좋습니다. 이 대화는 아이를 벌주는 대신 생각하게 만드는 꾸중이 됩니다. 셋, 아이를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말라. 정약용은 자녀를 내 분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식이라도 각자의 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부모의 욕심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애정에서 출발하더라도 결국 아이의 삶을 조종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랑을 덮어놓은 애정이라 부르며 경계했습니다.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어떤 길을 가든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란 아이의 인생을 대신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선택할 때 옆에서 조용히 등을 밀어주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흔들릴 때 손을 잡아주는 것, 넘어졌을 때 괜찮아, 다시 해보자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넷, 침묵 속의 진심이 가장 오래 남는다. 정약용은 말보다 태도를 중시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는데 그 글에는 꾸짖음보다 격려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안부만 전했지만 그 속에는 너를 믿는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늘 옆에서 큰 소리로 가르치지 않아도 한결같은 시선과 믿음의 태도 속에서 자랍니다.
아이의 실수를 보고 바로 잔소리하기보다 잠시 기다리고 아이가 스스로 깨닫는 시간을 주는 것이 더 큰 가르침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교만하지 않은 사랑의 언어다. 조용히 기다려주는 태도, 그 자체가 아이에게 나는 내 편이야 라는 신호가 됩니다. 5. 부모가 먼저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정약용은 평생을 배우며 살았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책을 쓰고 스스로 학문을 닦으며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그는 배움은 자식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배우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에게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교과서가 됩니다. 부모가 책을 읽고 사과할 줄 알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도 자연스럽게 그런 태도를 닮습니다. 정약용은 이걸 몸으로 가르치는 교육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행실에서 온다고 했죠. 즉, 아이를 바꾸려면 먼저 부모가 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6.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말라. 정약용은 아버지로서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과오를 자녀에게 털어놓으며 반성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모도 배우는 사람이다. 이 겸손함이 그를 진정한 스승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부모란 항상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이에게 아까 내가 감정적으로 말했어. 미안해. 이 한마디는 어떤 훈계보다 강한 신뢰를 남깁니다. 그 순간 아이는 부모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통해 인간적인 존중과 관계의 회복력을 배웁니다. 좋은 관계는 실수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회복할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7. 사랑은 원칙 위에 세워야 오래간다. 정약용은 자녀를 무조건 감싸는 사랑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사랑이 이성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방임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잘못을 모른 척 넘기거나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호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은 분명히 짚되 인격을 부정하지 말 것. 행동을 꾸짖되 존재를 사랑할 것. 이 균형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도의 사랑입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오늘날 부모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부모가 먼저 평정심을 지키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사랑을 감정이 아닌 지혜로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칭찬은 진심으로, 꾸중은 절제하여. 이 문장은 결국 사람을 대하는 모든 관계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관계는 멀어지고 이해와 절제가 앞서면 마음이 열립니다. 부모의 역할은 완벽한 길잡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 곁에서 함께 배우며 자라는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바로 그 점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시선이 아이의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등불은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꺼지지 않는 따뜻한 불빛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